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죠. 예. 계속 반대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배현진 의원을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예. 제소 이유가 뭐죠? 지난달 30일이니까요. 뭐 제소한 이후로는 꽤 뒤늦게 좀 알려진 편인데요. 일단 그 원외 인사가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소 신청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27일에서 28일 사이에 그때가 한참 그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에 시끄러웠던 시기거든요. 그때 서울시 당협위원장 21명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 청년당, 뭐 서울시의원 뭐 이리 등등해서 입장문 6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당 언론공지방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서울이 호소하고 있다. 제명 철회를 결단하고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이 절박한 목소리를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본인이 올렸는데 뭐 이제 제소 신청서에는 이 입장을 올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시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올리도록 반복적으로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성명서 강요를 했나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그 정도로 강요를 할 만큼의 힘이 있나요? 저는 방점은 여기에 찍히는 것 같아요.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윤리 제소를 둘러싸고 이게 배경이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영향력이라고 함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 내에 뭐 제일 핵심적으로는 서울시장과 관련된 공천 책임 실무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 하에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시의원 구의원들을 총괄해서 그러니까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당 그리고 서울시장의 공천권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를 배현진 위원장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친한계 축출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성국 TV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고성국 TV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제 내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직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친한계 축출 흐름과 서울시장의 공천을 둘러싼 헤게모니를 말하자면 장동혁 지도부가 좀 틀어주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뭐 정치에 있어서 어떤 여론의 힘을 많이 등에 업고 메시지를 내고 하면은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또 뭐 압박 내지는 자신들의 공간이 축소된다라고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다 징계에 운운을 하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침묵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권력자의 명을 하달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근데 그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뭐 배현진 의원이 뭐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서울시당의 업무 자체를 편향되게 하는 그런 명확한 구체적인 개입의 증거들이 좀 나와서 징계한다. 뭐 그건 제가 널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림인데 지금은 뭐 배현진 의원도 나름대로 본인의 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여론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치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 쪽에서는 다 이거 뭐 압박받았다, 강압받았다, 내지는 장동혁 지도부는 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국민의힘이 이게 처음에는 한동훈 징계, 뭐 그 앞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준석 축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뭐 내보내야 된다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배현진 의원으로 좀 좌표를 찍고서 한번 어떤 축출에 그 움직임이 더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배현진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스피커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니까 이제 일단 제거 대상으로
봤나 보죠. 예,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지상에 등장할 때 항상 오른쪽에 서서 주목을 좀 받기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그나마 반대 목소리를 하나 둘 정도 핵심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남겨놨다. 그나마. 근데 지금 이 지도부는 정말 싹쓸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오늘 아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9시 반인데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보고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장동욱 지도부가 이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체 대상 규모는 30여 명인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에서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현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격 그리고 윤리위 제소하고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교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연말부터 되고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 좀 드러나지 않았고요. 비공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 당협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고 등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당무감사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작업을 당무감사위가 진행하는데요. 이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도 관여했었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한 전 대표 쪽으로 보이는 원외위원장들을 비롯해서 장동혁 지도부에 일관되게 찬성하고 있지 않은 당협위원장들은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대상 규모 30여 명은 거의 대체로 다 친한계로 보여집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나머지 그 남은 친한계도 다 제거하겠다는 방식이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있는데 이분도 친한계예요. 이것도 사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월 지난 2일이죠. 사흘 전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그 원외 최고위원입니다. 조광환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뭐 예를 들면 들어와서 발언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나가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관련돼서 사실 윤리위 제소 여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압박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접 제 발언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꼈을 원외 당협위원장께 유감을 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로 이 정성국 의원도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한 전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 당무감사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윤리위 제소하고 윤리위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그럼 정성국 의원을 징계를 하려면 그때 당시 부딪혔던 조광환 최고위원도 같이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광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런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 이 정치를 굉장히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이 먼저 야인마라고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브리핑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게 합니다만 야인마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그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정치부 출입하면서 이 정도의 설전을 요구한 거 가지고 서로 윤리위로 누군가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좀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나 사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투고 비속어를 쓰면서 욕설을 하고 이런 거는 결코 특히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자제를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무슨 징계를 하겠다고 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잘 가늠하기 힘든데 그것도 좀 이게 모든 게 다 정치적인 그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 윤리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그룹들, 그런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도구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중세 시대 때 뭐 파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권력에 저항하면 이제 내쫓는 거죠. 족보에서 파서 이제 그 사람의 뭐 생존권도 박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저는 좀 떠오르고요. 사실 윤리위라는 게 당의 자정기구로서 도덕적 권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장동혁이라는 한 개인 정치인의 칼로서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정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2022년 6월 달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가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때부터도 앞으로 윤리위가 계속해서 정치적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면 지금도 장동혁 대표 옆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고위원들, 이분들 나중에는 이견 안 생길까요? 그때 또 자기 차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다음 차례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 될 정도로 제 국민의힘의 민주주의는 거의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선거 연령을 16살로 낮추자는 제안이었어요. 지금 현재 선거 연령이 18살인데 네, 맞습니다. 그걸 2살을 더 낮추자는 거죠. 예, 사실 만 18살까지 선거권 주는 선거법 개정안도 2019년 통과를 했고요. 당시에도 논란이 좀 꽤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반대를 했던 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이제 이유는 교실에 이념이나 정치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단 교실은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자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 낮추는 것은 주로 진보 진영에서 의제로 내걸고 있는 주제였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치적 누림수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만큼 세대에서는 본인들이 10대, 20대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국면이다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선거 연령을 낮추잖아요. 물론 20세에서부터 이제 19, 18세로 낮췄던 거죠. 네.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고, 그때는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선거 연령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 테고, 그런데 18에서 16으로 낮추게 되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이 되겠군요. 이게 18세로 낮출 때는 논지가 그거였었거든요. 만 18세라고 했을 땐 대학교 1학년이 어떤 사람은 선거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옛날에 1, 2월 달이 먼저 학교를 들어가고 그랬을 때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최소한 대학교 1학년까지는 우리가 선거권을 다 주자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것도 갑자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어제 이제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한겨레에서 통화를 좀 했는데 선거권 확대는 찬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학생들의 민주 시민 교육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일단 연령은 내리자고 해놓고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교육은 받지 말고 그냥 찍으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이 교실 안에서 정치적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보들이 고등학교 앞에서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딱 이렇게 대표가 나서서 16세로 낮추자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16세로 낮추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고 뭐 예전에 이제 단식하고 뭐 그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하듯이 뭐 그만큼은 아니 그만큼의 파괴력은 없지만 약간 지금 논지를 좀 환기하기 위한 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과거 발언과 완벽히 모순이 된다는 점 하나랑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실의 정치화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나 헌법 교육, 뭐 정치에 대한 선택에 관한 기준 정도는 우리가 제시해주고 그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뭐 성숙한 그 교육을 전제로 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기회를 주는 것이 전 맞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일단 그 문제의 선결 조건은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모순을 먼저 풀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즉 국민의힘이 18세 이상의 국민들의 선거권 중에서는 더 이상 가져올 표의 확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16세로 낮춰가지고 교육 없이 그리고 본인들의 과거 주장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표라도 한번 좀 얻어보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저는 매우 정치적 계산과 정쟁적 접근을 통한 정치 개혁.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차제에 잘 됐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그 동안에 엉뚱한 소리하고 했던 것보다는 그런 정치 개혁 이슈로 가자. 그럼 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헌법에 대통령 선거권을 만 40세로 규정해놨어요. 이거부터 저는 개헌으로 비선거권 네. 출마 자격을 이거부터 저는 낮추는 걸 먼저 하자. 그럼 이거는 그냥 삭제만 해버리면요.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저는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단체 운동을 지금 4년째 해오면서 주장했던 10가지 중에 제가 오늘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치 후원금 있잖아요. 이거 원해도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 그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젊은 세대 피선거권을 낮추자 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정치 신인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후원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배분도 선거를 딱 해놓고 총선 기준으로 배분하니까 양당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선거 보조금을 나눠줄 때 국고보조금 나눠줄 때 저는 정치 후원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정당에 잘하는 정당에 더 후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도 정치권에서 반응을 안 해요. 이런 거 먼저 좀 하고 또 하나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출마하려고 그러면 직장에 사표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출마를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출마 휴직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결적으로 하면 제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뭐 생각을 바꿨든지 뭔가 그래도 나름의 진정성을 추단하겠는데 다른 얘기 전혀 없이 본인들의 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전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당 바로 세우기 이제 대표시니까 이제 정당 문제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게 진보적인 쪽에서 사람들은 그 정파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16세로 낮추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16세로 선거권을 낮춘 나라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 전제가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먼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표만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문제고 제가 미국에서 취재할 때 보면 미국도 아마 18세가 선거권일 텐데 이렇게 대통령 경선이나 또는 지역에서 이제 그 의원들 경선이라든지 할 때 보면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보통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뭐 스티커도 찍고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을 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가 저 후보를 왜 지지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8세에 이제 선거권을 받게 되고 그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 전혀 없이 불모지죠.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막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듣게 되고 그래 지금 아마 이것도 극우화에 좀 편승하려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데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굉장히 저기 이 의도가 나쁜. 그러니까 그 모순을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가 더 전 얹어졌다라고 봐요. 그냥 본인들이 단물만 먹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편집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치를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오히려 정치라는 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헤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모두가 관심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적 자유, 정치적 기본권 더 우리가 확장하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 16세로 내리는 거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열어놓고 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뷰리핑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대체로 아마
10대 20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은 근데 되거든요. 이제 10대 20대 자녀를 둔 예.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올해 들어오면서 10대의 보수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할에서 4할까지가 10대는 보수화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좀 더 늘 수도 있다. 그게 아마 남성으로 예. 국한하면 더 퍼센트가 더 근데 올라가요. 예. 저는 그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게 예. 그게 10대들의 극우화,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의 보수화.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 정확한 표현은 네. 반민주당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의 전 노력 부족을 저는 지적을 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아니 10대 20대가 왜 갑자기 극우화되고 왜 갑자기 보수화됩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선택지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서 어쨌든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민주당이 과거에는 제야투쟁부터 해서 DJ 대통령 지금은 정권을 4번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화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보수화됐고 민주당도 기득권화가 됐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10대들에 대해서 아니, 왜 국민의힘을 찍는 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극우인데 국민의힘은 내란당인데 왜 내란을 지지하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전 그게 아니라 반민주당화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충수에 걸린다고 보는 게 내려도 돼요. 내렸을 때 그 표가 다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정치 구도가 바뀌고 새로운 대안 세력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위치를 잘 설정하면 그 표가 또 민주당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나만 알고 지금 둘을 모르는 나름의 지금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접근법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극우와 보수와 이런 단어를 쓰면 또 10대 20대가 굉장히 또 그 단어에 반감이 반감을 있죠. 또 많이 씁니다. 왜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극우야?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극우로 몰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반민주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치권의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